정보교과 2주차 수업 1단원 정보문화단원의 정보보호와 정보공유단원 그리고 정보보안단원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슬라이드를 한 장씩 넘기면서 지금처럼 교과서와 함께 수업 진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다들 도입 영상을 보고 왔죠? 영상의 내용을 보면 최현수 학생이 SNS에 올린 사진을 통해서 알아낸 신원정보, 정신적 정보, 신체적 특징, 사회적 정보 등의 개인정보를 악용한 범죄의 예시를 우리는 영상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는 실시간으로 수집, 활용되는 정보의 양이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방대해지면서 개인의 위치, 성향, 관계, 행적 등 개인정보는 민감한 영역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각자 우리의 정보를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수업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학습 목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다들 27페이지를 펴주도록 하세요. 학습 목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보호 제도 및 방법에 따라 올바르게 정보를 공유하는 방법을 실천할 수 있다. 정보보호와 정보공유단원 수업에서는 우선 정보보호가 무엇인지 또 개인정보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그 이후에 학습 목표에 따라 정보보호 제도와 방법에 따라 정보를 올바르게 공유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7페이지 상단에 보면 정보보호가 무엇인지 설명해주고 있죠. 정보보호란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중 정보의 훼손, 변조,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 기술적 수단이나 그러한 수단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다룸에 있어서 그 정보가 훼손, 변조, 유출 등의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방법을 정보보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인 정보란 무엇인지 다음 슬라이드에서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이름, 생년월일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그 사람과 관련된 정보들을 개인정보라고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설명을 보면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저는 남자입니다. 그러나 남자라는 정보만으로는 제가 누구인지 찾기 힘들겠죠. 그러나 제가 남자라는 정보와 저의 키, 이름, 몸무게, 그리고 저의 출신 학교 등등 다른 정보들과 결합하게 된다면 결국 저라는 사람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정보 하나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알아낼 수 있다면 그 역시 개인 정보에 해당한다고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의 유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모두 28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의 유형에는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화면과 교과서의 통신정보, 정신적 정보, 의료정보, 신체정보, 경제정보, 기타정보, 사회정보, 신상정보, 병역정보 등 9가지 정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외에도 대출 잔액이나 지불 상황 등의 신용정보, 보험가입 현황 등의 기타 수입정보, 그리고 고용정보 등등 이외에도 수많은 정보의 유형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들 개인정보의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각자 해당 개인정보 유형에 본인에게 해당하는 개인정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29페이지를 펴주시면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란 개인정보의 오남용 및 유출을 방지하고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 살펴봤듯이 개인정보를 이용한 범죄 등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안전하고 신뢰받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제1조를 살펴보면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사용함에 있어서 개인이 그 존엄성을 위협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입니다. 화면의 7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그리고 교과서 29페이지에 개인정보보호법의 세부사항들이 기재되어 있으니 개인정보보호법의 총 3가지 세부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각각 살펴보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정보보호를 실생활에서 어떻게 직접 실천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30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유형과 원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는 온라인 게임이나 사이버 캐시 무단 결제, P2P 파일 공유 프로그램 이용, 아까 영상에서 확인했듯이 SNS를 통한 사생활 유출, 그 외에도 몰래카메라, 공공장소 PC 이용, 주민등록번호 도용 및 불법 생성 등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중 우리가 항상 가장 가깝게 휴대하고 개인정보로 가득 차 있는 기기가 있죠. 스마트폰을 통한 정보보호 실천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SNS를 통한 정보보호 실천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마찬가지로 화면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정보를 공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32페이지를 펴주세요. 정보를 안전하게 공유하기 위해서는 저작물 이용 허락 표시 CCL을 반드시 제대로 알고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CCL이란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의 권리사항을 표시하여 정해둔 범위 내에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즉, 저작물을 일정한 조건 하에 다른 사람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저작물이란 사람의 생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얘기합니다. 소설, 시, 사진, 그림, 음악, 만화, 영화,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예시로 들을 수 있겠죠. 즉, 창작성이 없는 축구 경기의 결과처럼 단순한 사실은 저작물로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저작물에 대한 이용 방법과 조건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저작물 이용 허락 표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4가지 이용 허락 조건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작자 표시가 있습니다. 저작자 표시란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저작자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 표시가 있으면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때 반드시 원저작자를 표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비영리가 있습니다. 비영리란 영리적 이익이나 금전적 보상을 얻기 위해 저작물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영리 목적의 이용을 원하는 이용자는 별개 계약을 통해 대가를 받고 이용을 허락할 수는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변경 금지가 있습니다. 변경 금지는 저작물의 단순한 복제물은 만들 수 있으나 그것으로 2차적 저작물을 만들거나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동일 조건 변경 허락이 있습니다. 동일 조건 변경 허락은 같은 라이선스 조건을 적용하는 경우에만 2차적 저작물을 만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저작물의 동일 조건 변경 허락 이외에 다른 저작물 이용 허락 표시를 확인하고 그와 동일 조건으로 저작물을 활용한다면 변경하거나 2차적 저작물을 만드는 것을 허락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총 4가지의 CCL을 확인하고 그 기호를 잘 알아두어서 저작물을 활용한 정보의 공유를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